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6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그리고 이재명 머릿속은 어떨까요? 이재명 머릿속 도라지 속이다. 네, 도라지, 상도라지, 특급 상도라지. 이재명의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세종 정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했는데 여기서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본인 거울을 보고 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재명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진짜로 리플리 증후군 거짓말을 하고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인지 오늘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서영교와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너무너무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재명의 도라지 발언. 이 능력 없이 연줄로 버티는 고위직 엄중 문책해야 된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주문하면서 이재명이요. 고위직으로 갈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부적격자들이 있어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국민에 대한 애정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사에 대해 엄중 문책을 해야 돼요. 능력 없이 연줄로 버티는 고위직. 이것은 아마도요 본인이 주말에 좀 긁혔던 좀 망신을 당했던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고위직으로 갈수록 진짜로 능력이 없고 연줄로 버티는 부적격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재명 정부의 곳곳에 있죠. 이재명 동기라고 해가지고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민정수석, 그리고 이찬진 금감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원장, 위철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차지훈 주 유엔 대사, 이 사람들 위철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 사람이 무슨 선거관리나 한마디 해봤습니까? 금감원장은 금감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다 알려져 있죠. 민정수석은 본인의 문제 때문에 사퇴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의 변호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남FC 사건,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뭐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여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첫 번째로 어디로 보냈죠? 바로 국회의원으로 보냈죠. 국회의원 자리 줘가면서 지금 이재명 친명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 아닙니까? 또 민정수석실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법률관리인, 법률대리인 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김남국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변호인단들이 이재명의 이 관련 변호의 변론을 민정수석 그걸 통해 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에 항소 포기를 하고 지금 법원까지도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재명한테 해야 되는 소리 아닐까요? 고위직으로 갈수록 능력은 없는데 이재명 네 연줄로 버티는 부적격자들 이거 누가 임명했니? 바로 이재명 너 아니니? 너의 머릿속은 도라지니? 뭐니 대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자는요 저한테 댓글을 달으셔가지고 배병 그래도 도라지는 쓸모라도 있잖아. 이재명의 도라지는 정말 무쓸모 아니야? 맞습니다. 이재명의 머릿속은 무쓸모고요.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공상허언증에 걸렸고요. 그리고 구치소로 갈 때 병원 약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만 한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이재명이요. 부정행위나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 또한 부족하고 약하다. 그래서 징계를 완전히 선명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된다. 오호, 이거 본인이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재명의 김용은 어떻습니까? 이 광주에서
자신들이 이낙연과 경선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누구한테 돈 받아갔습니까? 김만배 등 이하 저수지에서 몇 억 받아갔다고 해가지고 그 징역을 살고 있는데 그 징역 재판에 2심에서 보석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죠. 또 정진상은 어떻습니까? 정진상도 이재명과 함께 계속해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거기다 김현지는 어떻죠? 김현지는 뒤에서 좌지우지, 좌지지, 장지지지,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소연 씨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다 이야기했던 그 공무원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공익 보호자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정말 일생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누가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혜경의 버카만 보더라도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때 저질렀던 부정행위, 거기에 대한 문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그 자리를 내려와야 한다. 지금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재명의 김혜경이요. 김혜경 씨라고 하죠. 이쪽에서는 씨도 안 붙이지만 고품격 방송이기 때문에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행사만 있으면 한복을 그렇게 입고 나옵니다. 어제도 라오스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이 라오스의 이 정상과 함께 부부가 만났습니다. 근데 김혜경이 또 어디서 궁중 한복 차림을 입고 왔더라고요. 도대체 한복에 만드는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런데도 김혜경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특활비 어떻게 쓸 것인가 다 밝혀집니다. 김혜경도 김정숙과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됩니다. 그런데 부정행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누가 누구의 부정행위를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까? 거기다가요 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재명의 도라지 특급 도라지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발언입니다. 이런 겁니다. 세상은 천사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사고 뭉치들을 골라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조직이 삽니다. 아니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죠? 자기한테 쓴소리를 했던 형을 강제 입원시킨 사람이라고 추정받는 사람이 누구죠? 이렇게 이재명은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대북 송금 사건 그거 이화영 평화부지사란 게 어디 있었습니까? 이재명이 만든 거 아닙니까? 김성태가 바보입니까? 자기 돈을 그것도 직원들한테 책갈비에 다 꽂아가지고 돈을 중국에서 받아서 그것을 달러를 북한에다 보낸다? 스마트팜 한다고 보낸다고 했는데 스마트팜 할 것 같으면은 정식적으로 북한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통일부를 통해서 허락을 받고 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몰래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그것을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알면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 대북 송금 제재가 됐는데 그 대북 송금 제재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시킨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이죄명 아닙니까? 한자를 몰라서 우리가 이죄명이라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죄명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죄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아직 남아있어요. 이 도라지 발언이요. 뭐라고 했느냐? 유능한 감사 인력을 투입해서 복지 불능과 무능, 부패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감사 인력을 투입해서 부정부패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야 된다. 그게 바로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던 검사들 아닐까요? 그게 바로 대장동에서 헤쳐먹었던 그 사람들 정진상 이하 그 사람들 아닐까요? 이재명 아닐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뻔뻔하게 뒤로 물러나고 남의 일에 대해서 이 남이라는 건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줄을 섰던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가 시키는 일을 했던 선량한 공무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 솎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중국의 야당이죠. 중국의 야당은 민주당입니다. 이 홍콩의 야당이 결국에는 해산했습니다. 왜 해산했습니까? 중국에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권력자가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더 이상 하지 못해서 야당이 자진 해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산을 시킨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이재명 하나 때문에 지금 이런 꼴이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벌써 공무원들부터 공중분해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 정당이라고 하면서 정당 해산을 심표해가지고 거기를 민주당으로 채우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가 있죠. 민주당의 범여권이라고 하면서 시민단체들 줄을 서지 않았습니까? 줄을 서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부패를 철저히 찾아내서 이 자리에 공무원 자리에 이재명이 원하는 사람들을 갖다 놓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발언을 한 겁니다. 이런 거 지금 보도나 됩니까? 언론에서 보도나 됩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업무 보고 형식 얼마나 골목대장식 유치했으면 전 언론에서 이재명의 이 업무 보고 방식이 너무나도 유치하다. 그리고 한 칼럼은요. 박정희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하명 정책이다. 하명 정책식으로 이재명이 노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재명의 하명 지시라는 것은 제대로 된 지시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이 했던 지시를 보면요. 개별 수사에 대한 지시, 백혜룡 경정,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망상,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위해서 마약 밀매를 하려고 그 마약상을 봐줬다. 그래서 관세청까지 합세가 됐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 이 소리를 한 백혜룡 경장을 자신의 측근이라고 믿었던 이문정 검사장에다 붙여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가 나오지 않도록 뭐라도 하나 가지고 와봐라 했는데 결국 그것이 이문정 검사장이 그래도 이건 못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작을 하더라도 뭐 하나 이 사실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백혜룡이 거짓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백혜룡을 그 수사팀에 넣었습니다. 이런 개별 수사 그리고 쿠팡 뭐 관봉권 띠지 사건 이거 상설특검으로 이재명이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특검으로 세 가지 수사를 직접적으로 사실상 수사 지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지시한 게 업무 보고를 통해서 지시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무슨 공이라고 해가지고 역사 문제 이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고조선 당군 전에 더 그 큰 나라가 있었고 그것이 유라시아 대국을 점령을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생긴 거다. 뭐 이런 건데 만약에 중국 대륙을 우리가 먼저 차지하고 우리의 역사였으면 우리가 왜 중국한테 쉐쉐를 합니까? 왜 중국몽을 따라갑니까? 대한민국 몽을 따라오게 중국이 해야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환상곡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이재명이 이렇게 수사지 말고 한 게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업무 보고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았다. 받긴 뭘 받습니까? 지시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재명의 공포 정치는 결국에는 이재명을 끝끝내 끌어내리는데 일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이 국민의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100만 양병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2030이요.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해서 장동혁 대표와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의 힘을 실어주면서 내부 총질하는 양양자, 이 양양자를 향해서 뇌절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이제 그냥 절교를 한다. 이 사람은 아예 포기한다. 그래서 뇌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뇌절을 하고 그리고 이 장동혁 대표에 힘을 실어주자면서 일반 이 당원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돈을 우리가 모금을 하더라도 십시일반 모금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큰 돈 100만 원 내는 것보다 1,000원짜리가 몇 개가 모여서 100만 원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2030에서 공짜 좋다고 염치 없이 부리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진짜 똑똑하고 주인의식을 가진 열정적인 청년들이 이재명의 이 경제정책 못 살겠다. 그리고 친중정책 안 되겠다. 친북정책 안 되겠다. 중국 아웃 해가면서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거의 100만까지 늘어났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30은 자신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도 이용만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후에 이재명의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한 젊은이들이 어제도 보여드렸죠. 호남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만나서 광주여 깨어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 효능감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뭉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재명 측은 또 2차 특검, 종합특검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특검을 해야 될 건 무엇이죠? 바로 민주당과 통일교죠.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이 친정권으로 인사 물갈이가 됐고요. 경찰은 내놓고 정치 중립을 저버리고 부끄러워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민중기 특검, 이 사람은 본인이 분명히 수사받습니다. 제 말 두고 보십시오. 박영수보다 더 못한 꼴이 될 겁니다. 민중기 수사특검,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의원만 구속 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나온 민주당 의사들에 대해서는 4개월 동안 덮고 뭉갰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의 검찰과 경찰, 이 특검으로는 민주당 게이트, 통일교 민주당 게이트, 지금 뭐 전재수를 해가지고 꼬리 자르기로 하려고 하는데 전재수 꼬리 자르기로는 절대 안 되죠.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통일교와 국민의힘이 연관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해산정당, 해산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반대로 통일교와 민주당이 관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 해산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수사입니다. 자,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경찰, 검찰, 그리고 국수본 뭐 이런 사람들 아무것도 수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야당에서 제시하는 특검 아닙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특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최측근과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 다 수사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재명과 민주당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3특검을 굴리면서 자신들의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 그리고 2차 특검을 한다는 거, 그거 말도 안 된다는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 서영교가 지난 10월부터 나서가지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특검, 그러니까 계엄에 동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어제 특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무작위 배당이 아니고 일부러 지기현 부장판사한테 이 배당을 한 것이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아닙니다. 지기현 부장판사한테 준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꿀꿀 소리는 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서영교와 만약에 서영교가 저를 고소한 게 기소가 되면 서영교를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이 소리를 내줄 겁니다. 커커커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그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오늘 유의미한 컬럼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거는 칼럼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 허민의 정치 카페 문화일보에서 쓴 건데요. 문화일보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은 단순히 덮고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집권당 대표가 익명성을 방패 삼아 자기 당이 배출한 현직 대통령을 저질적이고 과격한 언어로 공격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출범 2년밖에 안 돼서 국정 동력 유지가 절실했던 그 시기에 같은 편의 칼부림 정말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정치에는 시간의 윤리가 적용된다. 지금 책임져야 할 때 버티고
사과해야 할 때 침묵하는 거. 이것은 한동훈 죽이기가 아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권력의 책임윤리였다. 라고 하면서 한동훈, 결과적으로는 한동훈이 칼부림을 내렸다. 얼마나 그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은 계속해서 배신당한다. 이런 얘기를 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허민의 이 얘기 칼럼에 대해서 제가 좀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허민의 정치카페 칼럼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한동훈이 익명성에 기대서 본인, 배우자, 가족을 총동원해서 대통령을 흠집 내려고 했던 의혹 잘 포장해봤자 권력투쟁이고 정확히는 책임윤리 붕괴 사건이다. 같은 편의 칼부림이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은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써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의 도라지 같은 생각 도대체 뭐였느냐. 오늘도 또 이재명이 발언을 할 것 같은데요. 그 도라지 소식 또 전해드리기로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 뒤통수가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을 믿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멸공!